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로 듣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아찔하고도 기만적인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기가 막혔던 그날 밤의 사건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조선시대, 제가 아리따운 꽃가마를 타고 이판서 댁의 귀한 외아들이자 제 서방님이 되실 분에게 시집을 오던 날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대대로 뼈대 있는 가문이라 하여 주변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시집을 왔건만 막상 겪어본 제 서방님은 세상에 둘도 없는 겁쟁이에 유약하기 짝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글 공부만 하느라 몸은 마른 장작 같았고 밤중에 쥐 한 마리만 나타나도 제 등 뒤로 숨기 바쁜 그런 사내였지요. 그래도 심성은 착하고 유순하여 저는 그저 내 팔자련이 하고 서방님을 정성껏 모시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희 집에 새로운 머슴이 한 명 들어오면서 평화롭던 집안에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머슴의 이름은 돌쇠였는데 가슴팍이 바위처럼 단단하고 어깨는 직 가천마디만큼 넓은 그야말로 기운이 넘쳐 흐르는 장사였습니다. 마당을 쓸 때도 장작을 팰 때도 그 굵은 팔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이 온 집안을 압도할 정도였지요. 문제는 이 돌쇠라는 녀석의 눈빛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묵묵히 일만 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마당을 지나거나 안방문을 열 때마다 저를 빤히 쳐다보는 그 눈길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양반 집안의 안 사람을 감히 똑바로 쳐다보는 것 자체가 불경한 일이었지만 돌쇠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묘한 탐욕과 대담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서방님께 저 머슴의 눈빛이 무서우니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냐고 넌지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서방님은 허허 웃으며 돌쇠가 일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무슨 소리냐며 제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셨지요. 사달이 난 것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시부모님께서 친척 집의 잔치에 참석하시느라 멀리 출타를 하시고 집안에는 오직 저와 서방님, 가리고 행랑채의 돌쇠 둘만 남아있던 밤이었습니다. 낮부터 하늘이 컴컴해지더니 밤이 되자 번개가 치고 천둥이 대지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또 어찌나 거세게 부는지 안방의 문창살이 덜덜 떨릴 정도였습니다. 서방님은 역시나 무서움에 몸을 떨며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계셨지요. 그런데 한밤중이 되었을 무렵 대문 밖에서 거친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 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에 난폭하기로 소문난 빚쟁이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서방님이 저 몰래 친구의 보증을 섰다가 큰 빚을 지게 되었고 그 자들이 시부모님이 없는 틈을 타 돈을 받으러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에 서방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잡히면 고초를 겪을 것이 뻔하다며 발을 동동 구르던 서방님은 결국 제 안방 구석에 있는 커다란 이불장 뒤편 구석진 곳으로 기어들어가 몸을 잔뜩 웅크리고 숨어버렸습니다. 제발 자기 없다고 말해달라며 사시나무 떨듯 떠는 서방님의 모습에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우선은 이 상황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쿵쾅거리는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제 안방 문 앞까지 그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대문을 열어주고 상황을 살피고 왔어야 할 머슴 돌쇠였습니다.
그런데 돌쇠는 대문 밖의 사람들을 쫓아내거나 대처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제 방문 앞으로 다가와 험악한 숨소리를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돌쇠야, 바깥이 이리 시끄러운데 어찌된 영문이냐? 어서 나가서 저자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무엇하느냐? 제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엄하게 꾸짖었지만 문 밖의 돌쇠는 대답 대신 헛기침을 크게 하더니 슬그머니 문고리를 잡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창창한 번갯불이 방 안을 번쩍 비출 때 문창살 너머로 보이는 돌쇠의 덩치는 평소보다 훨씬 커 보였고 그 기세가 흉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마님, 서방님은 방구석에 숨어 계시니 나오실 리가 없고 대문 밖에는 험악한 사내들이 칼을 들고 서성이고 있습니다. 이 깊은 밤에 마님 혼자 얼마나 무서우시겠습니까? 이 돌쇠가 마님을 지켜드리러 왔습니다. 돌쇠의 목소리는 평소의 공손함은 온데간데였고 음흉하면서도 자신만만한 어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녀석은 이미 제 서방님이 겁에 질려 방구석에 숨어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 한 장을 사이에 두고 방구석에는 숨을 죽인 채 벌벌 떨고 있는 무능한 서방님이 있었고 문 밖에는 검은 속내를 드러내며 문을 열어젖히려는 힘센 머슴이 서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자 여인으로서 가장 굴욕적이고도 위험한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비명을 지르거나 돌쇠를 더 자극했다가는 눈이 뒤집힌 돌쇠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일이었고 대문 밖에 빚쟁이들까지 들이닥치면 가문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날 상황이었습니다. 방구석의 서방님은 옥죄어오는 공포의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저 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호해줄 사내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제 지혜와 배짱만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쾅거려 터질 것 같았지만 침착하게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는 오히려 목소리를 부드럽고 가늘게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문 밖의 돌쇠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막힌 대처를 하기 위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돌쇠의 그 뻔뻔하고도 대담한 말에 저는 잠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하지만 방구석에서 바르르 떨고 있는 서방님을 보니 내가 여기서 중심을 잃으면 우리 집안은 오늘 밤으로 끝장이라는 생각이 번쩍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문 밖을 향해 말했습니다. 돌쇠야, 내가 참으로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구나. 안 그래도 이 깊은 밤에 서방님은 제 한 몸 숨기기 바쁘시니 내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겠느냐. 내가 이리도 든든하게 문 앞을 지켜주니 내 마음이 한결 놓인다. 제 목소리가 담장을 넘듯 부드럽게 흘러나가자 문 밖에서 돌쇠의 거친 숨소리가 순간 멈추더니 이내 흡족한 듯한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내라는 동물은 참으로 단순하지요. 특히 제 힘만 믿고 날뛰는 머슴놈들은 칭찬과 부추김에 쉽게 넘어가는 법입니다.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유혹하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돌쇠야, 지금 대문 밖에서 저리 험악한 자들이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고 있는데 내가 어찌 마음 편히 너를 방 안으로 들릴 수 있겠느냐? 저자들이 당장이라도 들이닥치면 너와 나 모두 화를 당할까 두렵구나. 내가 진정으로 나를 지키고 내 마음을 얻고 싶다면 먼저 저 대문 밖의 무례배들을 말끔히 쫓아내고 오너라. 내가 그 큰 기운으로 저자들을 물리치고 돌아온다면 내 너의 공을 어찌 모른 척하겠느냐. 이 말을 들은 돌쇠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문창살 너머로 보이는 그의 거대한 덩치가 들썩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졌지요. 마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게다가 평소 흠모하던 양반집 한 사람이
자신을 의지한다는 착각에 완전히 눈이 뒤집힌 것입니다. 마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까지 장사치들과 빚쟁이 놈들은 이 돌쇠의 주먹 한 방이면 다 나가떨어질 자들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내 당장 저놈들의 사지를 뒤틀어 쫓아내고 올 테니 그때는 꼭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돌쇠는 쿵쾅거리는 발소리를 내며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쪽으로 맹렬하게 달려갔습니다. 이윽고 대문이 열리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빗속에서 사내들의 거친 고함과 비명소리가 뒤섞여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돌쇠의 덩치와 힘이 워낙 장사였던지라 바깥의 빚쟁이들도 쉽게 당해내지 못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둔탁한 메타작 소리와 거센 빗소리가 뒤섞여 들려오는 동안 저는 얼른 방구석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방님은 이불 속에서 눈만 번뜩이며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방금 제가 돌쇠에게 한 달콤한 말을 다 들었으니 서방님의 가슴은 또 얼마나 타들어갔겠습니까? 하지만 서방님은 돌쇠가 무서워 제게 따지지도 못하고 그저 입만 뻐끔거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서방님의 귀에 대고 단호하게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지금은 저 돌쇠의 힘을 빌려 바깥의 화를 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니 숨소리도 내지 말고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알아서 다 해결할 테니 절대로 밖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서방님은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며 더욱 깊숙이 이불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었지만 당장은 바깥의 싸움이 어떻게 끝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흐르고 빗소리가 잦아들었을까요? 대문 밖에 소란이 뚝 끊기더니 다시금 마당을 걸어오는 묵직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안방 문 앞에 선 돌쇠의 옷가지는 빗물과 진흙으로 얼룩져 있는 듯 했습니다. 마님, 바깥의 놈들을 모조리 쫓아냈습니다.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뼈를 몇 대 부러뜨려 놓았으니 안심하십시오. 이제 약조하신 대로 문을 열어주십시오. 저도 온몸이 비에 젖고 지쳐 마님의 따뜻한 품이 그리우니 어서 문을 열어주셔요. 돌쇠의 목소리에는 승리감과 함께 억누를 수 없는 음탕한 욕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흔드는 그의 손길에 힘이 들어가자 문창살이 삐걱거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제 외부의 빚쟁이들은 사라졌지만 진짜 위험한 괴물이 문 앞에 서 있게 된 셈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냥 문을 열어주었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머리를 빠르게 굴렸습니다. 돌쇠의 그 넘치는 힘과 흥분을 가라앉히고 동시에 그를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문틈을 향해 부드러우면서도 안타까운 목소리로 다시 말을 건넸습니다. 돌쇠야, 내가 참으로 큰일을 해냈구나. 내 덕분에 목숨을 건졌으니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까? 하지만 내 몸을 보아라. 빗물과 진흙, 그리고 거친 싸움으로 온통 더러워지지 않았느냐? 이 정결한 안방에 어찌 그런 몸으로 들릴 수 있겠느냐? 마당 구석에 있는 우물가에 내가 미리 큰 통에 물을 받아두었으니 가서 몸을 깨끗이 씻고 오너라. 내가 씻는 동안 내 방안을 정돈하고 너를 위해 귀한 술 한 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마. 씻지도 않고 급하게 들어오면 내 마음이 도리어 멀어질까 두렵구나. 제 말에 돌쇠는 잠시 주춤하는 듯 했습니다. 당장 문을 부수고 들어오고 싶었겠지만 마님이 직접 술상까지 차려놓고 기다리겠다는 말에 다시금 마음이 동한 모양이었습니다. 게다가 온몸이 빗물과 땀에 젖어 찝찝하기도 했을 테지요. 좋습니다, 마님. 마님의 말씀대로 깨끗이 씻고 올 테니 그 사이에 다른 마음을 먹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금방 씻고 돌아오겠습니다. 돌쇠는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를 내며 우물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빗속에서 우물 쪽으로 향하는 돌쇠의 실루엣을 확인한 저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방구석에 숨어있던 서방님의 덜미를 잡아 끌었습니다. 서방님, 지금 당장 일어나셔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우리는 저 머슴놈에게 큰 화를 당할 것입니다. 어서 제 말을 따르십시오. 서방님은 영문도 모른 채 제 손에 이끌려 이불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방님의 손을 꼭 잡고 저는 나직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가문의 명예와 우리 두 사람의 목숨이 지금 서방님의 입술 끝에 달려 있습니다. 저 무도한 돌쇠놈이 바깥의 빚쟁이들을 다 쫓아냈으니 이제 외부의 적은 사라진 셈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 하나 무인인 머슴놈을 완벽하게 제압하는 일뿐입니다. 제 서방님은 여전히 사시나무 떨듯 떨며 제 치맛자락을 붙잡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찌한단 말이냐, 저놈은 소도 때려잡는 장사가 아니더냐 하며 눈물까지 글썽이시더군요. 저는 그런 서방님의 어깨를 강하게 내리누르며 눈을 똑바로 마주치게 했습니다.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저놈은 힘만 장사일 뿐 머리는 둔하기 짝이 없는 미련한 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서방님을 방 한가운데에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당당하게 앉혔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려있던 시아버님의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보검을 꺼내어 서방님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칼집에서 칼을 조금 빼내어 서슬 퍼런 칼날이 방 안의 촛불에 번쩍이도록 만들었지요. 그리고 서방님의 흐트러진 의복을 단정하게 정돈해드리고 갓을 제대로 씌워드렸습니다. 서방님, 저 미련한 놈은 지금 제가 자신에게 마음이 완전히 넘어간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돌쇠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서방님께서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셨던 것처럼 아주 엄하고 당당한 목소리로 호통을 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돌쇠 너의 충성심과 감춰진 흉계를 시험하기 위한 우리 부부의 계책이었다고 말입니다. 제 말을 들은 서방님은 그제야 눈을 크게 뜨며 제 뜻을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과연 그 비겁하던 서방님이 제 계획대로 양반의 위엄을 되찾고 호통을 칠 수 있을지 저 역시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저는 서방님의 손을 한 번 더 꼭 쥐어주며 용기를 북돋워드렸습니다. 마침내 마당 저편에서 우물물을 끼얹는 소리가 멈추더니 거친 발소리가 다시 안방 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돌쇠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가득 차서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마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몸을 깨끗이 씻고 향기로운 몸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약조하신 술상과 마님의 따뜻한 품을 내어주십시오. 저는 서방님에게 눈짓을 보내며 천천히 안방문으로 걸어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방 안의 촛불빛이 마당을 비추었고 돌쇠의 눈앞에는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막힌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돌쇠는 당연히 부끄러워하며 자신을 맞이할 마님의 모습을 기대했겠지요. 하지만 정작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방 한가운데에 당당하게 앉아 서슬 퍼런 보검을 무릎에 얹고 자신을 매섭게 노려보고 있는 제 서방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내려다보는 제가 서 있었지요. 돌쇠는 너무나 놀라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린 채 마당 한가운데에 돌부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서방님이 가슴을 크게 부풀리더니 평소에는 들어본 적도 없는 우렁차고 서슬퍼런 목소리로 마당이 떠나가라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은망덕하고 미련한 놈아, 내 놈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서 있느냐. 서방님의 호통 소리는 벼락처럼 마당을 울렸고 그 서슬퍼런 칼날은 방 안의 촛불을 받아번쩍였습니다. 우물가에서 방금 막 몸을 씻고 수건 한 장만 걸친 채 들어오려던 돌쇠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평소 자기가 업신여기던 그 유약한 양반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눈빛에는 서리빨이 날리고 무릎 위에 얹힌 보검은 당장이라도 제 목을 칠 듯 흉흉한 기세를 뿜어내고 있었으니까요. 돌쇠는 턱을 덜덜 떨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서방님은 제 눈짓을 받으며 더욱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이놈 돌쇠야, 내가 과연 바깥의 장사치들이 무서워 이 방구석에 숨어 있었던 줄 아느냐? 대문 밖에 무례배들과 내 방안을 넘보는 불충한 종놈을 한꺼번에 소탕하기 위해 나와 내 아내가 미리 짜놓은 계책인 줄도 모르고 감히 머리를 들이밀다니 참으로 가소롭구나. 내가 대문 밖에 무례배들을 물리친 것은 충성심이라 보아줄 수 있으나 문 밖에서 내 아내를 향해 음탕한 마음을 품고 문을 열라 한 죄는 당장 이 칼로 목을 베어도 시원치 않을 것이다. 서방님의 그 기계 넘치는 목소리에 돌쇠는 그만 다리가 풀려 마당 진흙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덩치만 컸지 머리는 미련한 놈이라 서방님과 제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자신을 시험한 것이라 완전히 믿어버린 것이지요. 돌쇠는 마당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으며 부르르 떨었습니다. 고리타분한 양반인 줄 알았던 상전이 사실은 자신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온몸에 털이 곤두섰을 것입니다. 날이 마님, 이 돌쇠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저 밤이 깊고 바깥이 흉흉하여 마님을 지키겠다는 충심이 과하여 말실수를 한 것이지 결단코 딴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닙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돌쇠가 애걸복걸하며 눈물 콧물을 쏟아내자 저는 슬그머니 서방님 앞으로 나서며 부드럽지만 엄한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서방님, 돌쇠가 비록 문 밖에서 무례를 범했으나 대문 밖의 험악한 빚쟁이들을 제 손으로 다 물리쳐 가문의 화를 막은 공도 크옵니다. 이번 한 번만 서방님의 넓으신 아량으로 목숨을 살려주시고 앞으로 우리 가문에 뼈를 묻어 충성을 다하게 하심이 어떠하옵니까?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서방님은 짐짓 엄숙하게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보검을 탁 소리가 나게 칼집에 집어넣으셨습니다. 내 현명한 아내의 간청이 있으니 이번 한 번만 내 목숨을 살려주겠다. 하지만 만약 향후에 단 한 번이라도 불충한 눈빛을 보이거나 딴 마음을 품는다면 그날로 내 놈의 목은 이 보검의 이슬로 사라질 줄 알아라. 당장 행랑채로 물러가 자성을 하거라. 돌쇠는 감격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하며 몇 번이고 큰절을 올린 뒤 엉금엉금 기어서 행랑채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마당에 정적이 찾아오자 방 안에 남은 서방님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은 긴장이 풀리셨는지 무릎 위에 올려두었던 보검을 툭 떨어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으셨지요.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서방님의 손을 꼭 잡아드리며 고생하셨다고 참으로 대장부 같으셨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서방님도 쑥스러운 듯 허허 웃으시며 임자의 기가 막힌 대처가 아니었다면 내 오늘 밤 귀신이 될 뻔했다며 제 손을 꼭 맞잡아 주셨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우리 집안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음흉한 눈빛을 보내던 머슴 돌쇠는 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할 만큼 공손하고 충직한 종이 되었고 마당 쓸기부터 장작 패기까지 집안일이란 집안일은 도맡아 하며 절대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제서방님 역시 그날 밤 양반의 위엄을 한번 떨치시더니 신기하게도 어깨를 당당히 펴고 글공부뿐만 아니라 집안의 대소사를 장부답게 이끌어가는 사내로 거듭나셨답니다. 방구석에 숨었던 겁쟁이 서방님을 문 밖에 머슴을 호통치는 당당한 사내로 만든 것은 결국 위기의 순간에 빛났던 한 여인의 기막힌 대처와 배짱 덕분이 아니었을까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방구석에 숨고 싶을 만큼 무서운 순간이나 문 밖의 머슴처럼 위협적인 존재를 맞닥뜨리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혜를 발휘한다면 어떤 위기도 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제 사연을 통해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제 기막힌 밤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파란만장한 사건들이 이것으로 끝은 아니랍니다. 다음번에는 시부모님이 돌아오신 뒤 몰라보게 변한 돌쇠와 서방님 때문에 벌어진 또 다른 배꼽 잡는 대소동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더욱 흥미진진하고 기상천외한 다음 사연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